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어지럼증, 어지럼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뭐 삥삥삥삥 돌거나 뭐 멀미가 나거나 아니면은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빙빙빙빙 도는 어지럼도 있지만,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거나 혹은 살짝 현기증이 나거나 뭔가 아득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이제 힘이 빠지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지럼을 자주 느끼시기 때문에 이 어지럼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서 병원에서 이제 여러 진료를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이석 관련된 검사를 하신다든지, 심한 분들은 뇌 CT나 MRI를 확인하기도 하시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뭐 어떤 조치를 취해도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고 어지럼이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게 내가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지럼이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몇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멈추고 있을 때에도 어지럽고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돌리면 더욱 어지러워지는 이 이석증. 이석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석들이 제자리를 찾게끔 하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가 되면 어지럼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급성 어지럼증입니다. 근데 이 이석증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의 이 급성 어지럼증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 이후에 은은하게 어지럼이 남아있거나 뭐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어지럼이 나타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또는 원래도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처럼 머리가 핑 도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걷거나 혹은 누워있다가도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이런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지럼증은 뭐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석증도 있고 뭐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든지 BPPV 같은 이런 말초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간혹은 두통이나 아니면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도 동반되는 이런 어지럼증들이 있습니다. 또 은은한 어지럼증이 있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시민성 내지는 신경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왜 증상이 생기는가 조금 간략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트레스 혹은 과로, 이런 부분들이 누적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가 심해지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항진되면서 우리 몸의 이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머리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근육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활동 내지는 긴장 상태에서 우세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교감신경인데요. 이 교감신경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흥분되고 항진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 쪽으로 압이나 혈류가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뒷골 잡으면서 막 고혈압, 혈압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열이 난다 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어지럼증으로 발현되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두통이나 아니면 고혈압 혹은 열감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갑자기 어지럼증이 위쪽으로 확 몰려올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머리 쪽에 있는 혈자리들, 풍지열, 풍부열 혹은 뭐 대추라든지 이런 뒷자리에 있는 혈자리들을 지압해주면서 호흡을 가볍게 무게중심을 낮춰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시간, 특정 상황 혹은 특정 자세에 심해지고, 평상시에도 걷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 어지럼증이 종종 느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이런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만성적인 어지럼증은 특별히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혹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특정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피하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나 과로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섭취도 제한하는 것이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시거나 혹은 아침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시기 전까지는 혈당이 좀 낮은 상태고 신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어지럼증을 겪거나 몸이 많이 다운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나 혹은 장기간의 공복 시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성 어지럼증의 경우는 환자의 체질이나 동반되는 증상, 환경에 따라서 치료법이나 관리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한의원을 직접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고,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어지럼증이라 할지라도 한의원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 어지럼증,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